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0대 군산시의회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가운데 첫 의장단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 현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의 주도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원 청개구리가 익산 황등 일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개체의 10%가 황등면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제10대 군산시의회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가운데 첫 의장단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번 선거가 전현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의 주도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월 출범하는 제10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의장 후보군으로는 사선의 서동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3선의 지혜춘 의원도 도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6선의 무소속 서동환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3선의 박광일 의원과 송미숙 의원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장단은 재적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선출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계파 간 세대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동수, 지혜춘, 송미숙 의원은 신영대 계로, 서동환, 박광일 의원은 김의겸 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의원 24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21명에 달해 사실상 민주당 내부 조율과 세력 구도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상당수 의원들이 신영대 전 의원과 정치적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장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 역시 지역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의원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제10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신영대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을 축으로 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새만금 데이터 센터 건립에 참여할지 주목됩니다. 젠슨 황은 오늘 서울현대차그룹 양재 사옥에서 정 회장과 1시간가량 회동을 한 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형태의 모빌리티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 현대차그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이 새만금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는데 저는 맛있는 바베큐 고기만 있다면 기꺼이 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구축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4일 새만금항 인입철도 노반 12309 기본 실시 설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단은 다음 달 15일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서류를 접수한 뒤 같은 달 하순 낙찰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올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8년 공사를 시작하고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 대응합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가 대부분 6월에서 7월 발표되는 가운데 도는 지역 강점을 내세운 발표 평가와 중앙부처 협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4,500억 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766억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 플랫폼 연구 개발, 490억 원 규모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1,5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특화잔지 지정 등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성공하려면 인공지능과 로봇, 수소 등 관련 기관의 전부 기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오늘 이슈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이 대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연구개발과 산업진흥 생태계가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을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닌 민간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이고 시너지를 높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의 기존 산업 기반과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분야를 연계한 3대 산업별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도내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여성 당선인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성 당선인은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61명 등 모두 68명입니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7.8%로 전국 평균인 34%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도지사와 교육감, 14개 시군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5개 분과 3개 특별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원택 당선인 측은 민선국이 도정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계할 인수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재생에너지와 피지컬 AI 미래 산업, 내발적 발전 체감 성장, 도민 주권, 글로벌 K, 도민 행복 등 5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인수위는 전문성을 갖춘 20명의 인수위원을 중심으로 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포함해 100여 명으로 꾸려집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공모에 도내 24곳의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도내 24곳을 포함해 사업 신청을 한 전국 129개 마을 가운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우선 선정해 선정 결과를 다음 달 31일에 발표합니다. 한편 햇빛소득마을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129개 마을이 신청해 전북은 전남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참여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말도와 명도, 방축도를 잇는 총 연장 7.3km의 트레킹 코스를 이달 말 임시 개통합니다. 이곳은 섬과 바다, 습곡단층 등 고군산군도의 자연지형을 체험할 수 있는 해상 보행길로 국내 유일의 해안형 트레킹 코스입니다. 인도교는 2017년 착공 이후 연결을 마쳤으며 군산시는 현재 광대도 구간 급경사지 연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전점검을 거쳐 이용객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백제 역사문화벨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4명에서 8명으로 팀을 구성해 관련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습니다. 선정된 팀은 연구비 70만 원이 지원되며 구체적인 정책 구현을 위해 특강과 토론, 현장 답사, 선진지 견학, 전문가 컨설팅 등이 이뤄집니다. 익산시는 9월에 발표 대회를 가진 후 실효성이 높은 제안은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원 청개구리가 익산 황등면 일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국 개체의 10%가 황등면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태 보전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산 황등면의 한 논. 노란색 울음주머니를 가진 개구리가 깡깡 독특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원 청개구리입니다. 한때 자취를 감췄던 수원 청개구리가 익산 황등면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 청개구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생김새는 일반 청개구리와 비슷하지만 낮은 금속성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급격한 도시개발과 서식지 감소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지난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수원 청개구리가 익산 황등면 일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생태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황등면 일대에는 전국 개체의 약 10%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 청개구리는 주로 저지대의 넓은 농경지를 번식지로 이용하는데 황등면 일대가 수원 청개구리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수원 청개구리가 주로 이제 서해안 저지대에서 이제 좀 대단위의 농경 지역을 번식지로 이용하는데요. 아무래도 황등 면적이 이제 지속적으로 농경 활동이 유지되고 있고, 이제 논의 면적이 크고 또 적절한 수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농업기술원은 종자사업소 내 600평 규모의 논밭을 전용 서식지로 지정해 보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농약이나 제초제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농법 확대, 그리고 서식지 복원 확대, 지속적인 서식 현황 모니터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체군 안정화와 서식지 연결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서식지 감소로 점차 사라지고 있던 수원 청개구리. 익산 황등면 일대가 멸종위기종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결론 연기와 관련한 이 당선인의 서운하다는 발언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떠한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 당선인이 소환 조사를 받았던 밥값 대납 의혹 사건을 비롯한 명예훼손 등 여러 고발 사건을 함께 수사하고 있으며 선거사범 집중 수사 기간인 10월 2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지방의회에 국외 출장 42건과 관련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쓴 혐의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 등 46명을 송치했습니다. 국외로 출장을 다녀온 지방의회 의원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의회와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11개 지방의회의 예산 낭비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군산 오식도동의 한 폐목재 가공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사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41분쯤 발생한 불은 지난 6일 오후 1시 30분쯤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동 9,500여 제곱미터가 타고 우드칩 6,000통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4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우드칩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군산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군산 경암동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 추산 4,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청도 해상공사 현장에서 심근경색 이력이 있는 60대 작업자가 닥터 헬기로 긴급 이송돼 생명을 구했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어청도 인근 해상공사에 투입된 작업자 A씨가 어지럼증과 시야 흐림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A씨는 3년 전 심근경색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원광대병원에 닥터 헬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도내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 중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일반고 1학년 학업 중단자는 모두 387명으로 전년도보다 4.9% 증가했습니다. 교육계는 학업 중단 학생들이 검정고시 등으로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맞춤형 진학 진로 지원 체계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시가 방범용 CCTV를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8억 원을 투입해 도심과 농촌 지역 방범용 CCTV를 확충하고 마을 방범용 CCTV 236대는 유지 보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익산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는 3,756대이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범용 CCTV는 3,412대입니다. 익산시가 저소득장애인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가구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정된 가구는 화장실 개조와 안전 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등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가구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참교육의 흥행은 교권 붕괴가 사회적 공통인식이 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교육감 당선인이 교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취임 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원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2030년 6월 4일까지입니다. 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아동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아동과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합니다.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량이 옹벽에 부딪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 32분쯤 진안군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하행선 익산 방향 진안 1터널 입구에서 승용차가 옹벽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운전자 50대 A씨는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달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군산, 익산 6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참여시장은 군산 공설시장과 주공시장, 수산물 종합센터이며 익산은 북부시장과 남부시장, 서동시장 등입니다.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며 34,000원 이상 구매하면 만원, 6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익산시가 고향사랑 기부금 지정사업으로 황등면 뿌리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달 말까지 황등면 뿌리찾기 프로젝트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10,000포인트를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 혜택이 제공되는 겁니다. 한편 황등면 뿌리찾기 프로젝트의 목표 기부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익산 지역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확대 설치됐습니다. 익산시는 황등 보산말공원과 하멸 아사달공원, 수도산 스포츠센터, 국민생활관, 신동 4호공원 등 5곳에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에 설치된 무인 회수기는 모두 12개로 늘었습니다. 한편 투명 페트병은 1인당 하루 최대 20개까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관광 프로그램 모녀의 하루 인 군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행사는 오는 20일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경암동 철길마을과 신흥동 일본식 가옥, 초원사진관, 말랭이 마을 등의 명소를 둘러보게 됩니다. 대상은 군산 외 지역에 거주하는 모녀 20팀으로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군산시 공식 SNS에 게시된 QR코드로 할 수 있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의겸 국회의원이 4급 지역보좌관으로 강성옥 전 군산시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강 전 의원을 지역보좌관으로 낙점하고 국회 등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강 전 의원은 군산시의회 5, 6, 7대 의원을 지낸 3선 출신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제64회 군산 시민의 날을 맞아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시민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회장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수상 자격은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군산시 출신인 사람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합니다. 익산시 삼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홀몸 노인과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감자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감자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1도에서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